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정책 결정 들어갑니다. 정책 결정은 우리 오늘 하는 내용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직 수업이 다 안 들어갔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하나하나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 오늘은 좀 기본적인 개인적 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수업을 아주 길게 했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까지 같이 가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파트여서 거기까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일 테스트는 이 정책 결정 파트는 집어넣지 않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파트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같이 복습 테스트, 복습 스터디, 복습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책을 읽어가는 과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결정은 제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파트입니다. 정말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정책 결정이란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 최선의 대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동태적이자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모형들은 주로 과정지향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에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혼합주사 모형, 최적 모형 5가지 모형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모형이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합리성을 완벽한 합리성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의사결정자를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으로 봅니다. 모든 대안을 100%다 분석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대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의 목표가 일단 되게 명확하다는 가정을 한 다음에 하고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 이 목표, 명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을 우리가 탐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모형이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0번 요거는 현재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리적 의사결정이 실제 현실에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정책 결정에 왜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한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 뒷페이지 가시면 효용과 한계에 대한 얘기들 쭉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합리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 만족 모형에 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만족 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완벽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행정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책 결정 과정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 밑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볼게요.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으로 인해서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대안만 무작위로 추출을 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대안을 탐색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점증 모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족 모형에 대한 기본 흐름을 이해하시면 점증 모형도 가볍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점증 모형은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을, 갈등을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갈등, 그 다음 정치적 합리성 이런 것들이 현재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 모형과 마찬가지로 얘도요. 제한적인 합리성에 기초를 하는데 그 제한적인 합리성이 만족 모형의 합리성은 행정적 합리성, 점증 모형의 합리성은 행정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형태의 합리성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표를 안 만들어요. 왜?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구성해도 목표의 수정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전제를 이미 깔고 있기 때문에 점증 모형에서는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목표의 수정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수단에 대한 목표와 수단에 대한 분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죠. 이게 43번 선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44번 점증 모형에 대한 한계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점증 모형은 정책의 목표가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비계획적인 모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기응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단에 대한 분석도 곤란하고 개도국 적용도 어렵고 환경 변화에 적응력 미흡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정책 결정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혼합주사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주사 모형은 좀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 동원되는 근본 결정과 미시적 결정에 동원되는 세부 모형을 좀 나누죠. 그래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시키고자 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근본적 결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 해당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근본적 결정을 진행을 한다. 이런 근본적인 결정을 진행할 때 합리 모형에 따라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하긴 하는데 결과를 굉장히 계략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 결정의 내용이고요. 상대적으로 세부적인 결정, 부분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에 따라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지만 그 대안들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것도 내용적인 측면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치오니는 이 혼합주사 모형이 어디에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범사회적 지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좀 적합한 모형이라고 설명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범사회적 지도 체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에치오니의 모형은 이렇게 해서 효용과 한계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보셔야 하는 모형이 드로의 최종 모형, 초정책 결정 단계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초정책 결정의 단계라고 얘기한다면 정책 결정의 결정 단계. 상위 목표, 우선순위, 자원의 동원 가능성, 바람직한 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와 문제, 자원, 가치의 배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 정책 결정의 전략을 확정하는 거. 그래서 제가 빈칸으로는 이 정책 결정의 전략을 확정하는 요 내용 가지고 내용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47번 선지 이렇게 될 거고요. 48번 드로의 최종 모형의 특징 아시겠지만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초합리성을 강조하죠. 초합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경제적 합리성도 함께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책 결정자의 직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정책 분석에 사용되는 양적인 측면의 경제적 합리성의 조화도 꾀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최종 모형의 특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은 어렵지 않지만 이게 베이스가 되어야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 여기서부터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테스트 잘 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테스트가 아니라 오늘 테스트네요. 테스트는 오늘 올라가네요. 오늘 8시 알고 계시죠? 네, 테스트 올라가니까 테스트 잘 보시고 또 저희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는 굿모닝 행정을 통해서 또 오후에는 수업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네,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잘 지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